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족에게는 공공 민간주택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대출 문턱을 낮추는 기존의 대책 방향과 비슷하지만 공급 물량을 늘리고 규제를 종전 대비 더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이편한세상 금빛 그랑매종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당첨될 경우 최소 3억 원대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하반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을 고려해 1년 안에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80%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공급 부족, 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하반기에도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시기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로의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그 고민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1번 지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989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해결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랑설레 얘기가 많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제가 왜 어떤 여러분들을 상담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런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한번 잘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 좀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는 해도 그래도 역시나 살아있는 시장인 만큼 계속해서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는지에 따라서 각자의 전략들이 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차동백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시장, 정말 근본적인 포인트들 잡아가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 잡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에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차동백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의 주제가 참 재밌던데, 자, 대표님 어떤 주제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제가 부동산 방송을 지금 대충 한 16년 정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세미나라는 건 그런 거예요. 현상 파악이죠. 시점에서, 오늘 현재 시점에서 지금 시장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느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초점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파생되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 현재의 가격 수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송이나 유튜브 보는 분들의 99.9%는 자기 생각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의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세미나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제 세미나 오셔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진짜 어떤 노후를 진짜 살 거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오후 1시에 하는데 장소는 굉장히 좋습니다. 7호선 논현역입니다. 신논현이 아니에요. 논현이에요. 논현역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1분 거리에. 오셔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1시 하니까 미리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화하셔서 접수를 하시고 오시면은 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음료수 한잔 하면서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에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동경제학에서도 우리가 좀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유로 편견, 편향된 사고들, 요걸 좀 늘 항상 거론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서 내린 결론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결론들만 계속해서 취합하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이 투자 결정을 내려야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결론들 내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차동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의 고민 상담 창구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1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모두 이쪽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사실은 제 딸이 지금 한 36살인데요. 결혼하고 지금 아가가 한 명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집장만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한 2월 달부터 얘가 이제 좀 집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살려고 하는 아파트는 명일동에 고덕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 신축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일동에 있는 재건축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네. 명일동 현대나 아니면 한양이나 우성이나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 지금 3, 4, 5, 6 이렇게 동안에 갑자기 고덕 현대 그라시움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잡아야 될지 아니면은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사야 할지 지금 너무 고민돼서 사실은 좋으신 말씀을 한번 듣고 네. 저희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전화했어요. 아유,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달리는 말 등 위에 올라타서 더 빠르게 달려볼까?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를 잡아보는 게 더 나을까? 요 두 가지 네. 중에서 고민이 되시는 건데 네네, 그렇죠. 자, 네. 고덕 그라시움이 나을지 아니면 같은 지역 내에서 지금 재건축을 준비 중인 명일동 현대나 한양 아니면 또 우성 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네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무엇일지 대표님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굉장히 밝아서 좋네요. 날씨도 더운데 따님이 구입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했죠. 네, 그러니까요. 따님이 구입을 하고 싶은데 네네. 따님은 이제 실거주잖아요. 실거주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사놓고 그래도 갭투자. 돼요. 실거주 또는 갭투자. 네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제 딸은 아무래도 아가를 키우고 있으니까 친정 네. 옆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따님이 구입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따님은 자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요? 한 6억 정도 갖고 있어요.
자본을 6억으로 갖고 있군요. 네네. 그럼 만약에 네. 이거를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네. 돈이 모자라겠네요. 25평 하려고 그러니까 25평도 뭐- 조금은 모자랄 거 아니에요. 좀 모자란데 그거는 이제 뭐 신용대출로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해야죠. 네, 대출을 끼겠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네. 대출이 뭐 한 2, 3억은 끼어야 되겠죠. 네네네. 네. 최소한 2, 3억을 끼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네. 여기 있는 상일동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이나 이런 아파트, 이건 전부 다 이제 재건축을 한 아파트들이거든요. 네네. 신축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고덕 여기에는 신동아라든가 여기 아까 전 뭐 한양이라든가 이 종류도 우성이랑 여기는 전부 다 이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예요. 네네. 네네. 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첫째, 네네. 자 과연 우리 아파트 흐름 방송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 방송을 방송, 보셔야 네. 되거든요. 네. 방송을 굉장히 보셔야 돼. 제 방이라도 꼭 보세요. 네네. 그 아예 저희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네.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가 안 보면은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프가 우리가 02년도부터 출발이 되면은 네. 01년도, 네. 01년도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네. 80년대가 올랐다가 네. 90년대 10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네. 10년을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01년부터 07년까지 쭉 올랐어요. 네네. 그러다가 7년부터 다시 조정을 받아서 14년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다시 쭉 올라서 21년까지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다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24년에 와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이 그래프에선 이 그래프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다 그걸 떠나서 네. 우리는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미래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최선을 다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럼 합리적인 선택을 봤었을 때 첫째, 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짧게는 6년, 길게는 8년 사이로 오르고 내리고 해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07년도에 고점을 찍고 네. 08년도에 주춤하고 내려갔다가 09년도, 010년도 되면은 다시 회복해요. 네. 그래서 그 고점하고 거의 같아져요. 네. 그러다가 그 뒤로 11년 지나면서 다시 떨어져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은 네. 07년도에 엄마 아파트나 미도 아파트가 강남의 핵심이잖아요. 네네. 얘가 14억 6천인가 8천인가 얼마 갔어요. 네. 14억대. 네네. 근데 14년 오면 얼마를 가냐면 이게 8억대가 돼요. 네. 몇 퍼센트 떨어지느냐? 약 40%예요. 네. 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고 설명하면은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요. 어렵겠죠. 그럼 네. 이때는 네. 돈이 없다가 14년, 15년 되면 다시 돈이 생길까요? 그럼 이때는 금리가 높아서 안 그럴까요? 다 아니에요. 제 세미나 오면 눈으로 딱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네. 네. 다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네. 어떤 말로도 설명하긴 어렵지만 네. 이렇게는 설명이 되겠죠. 한 번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거나 한 번 내려가는 방향으로 틀면 네. 근본적인 심리가 네. 네. 완전히 바닥을 찍거나 완전히 꼭지점 찍을 때까지 계속 불이 붙는다. 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꼭지점 찍고 주춤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조정받죠. 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21년 같으면 22, 23, 24 이제 2년 6개월 된 거예요. 네. 2년 6개월이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4, 5년 가까이는 네.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온 그래프대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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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가격 자체가 네. 지금 이제 따님을 둔 어머니가 아실 거예요. 어머니 사시는 데는 서울인가요? 네. 네.
지금 사시는 동네가 대충 어느 동네인가요? 저는 잠실 살아요. 잠실 살군요. 잠실의 리센처나 엘스나 잠실 주공이 네. 24억에서 26억, 27억 갔다가 네네. 주춤 21년도 주춤할 때 18억, 19억까지도 내려갔어요. 네, 알지요. 그런데 네. 그게 다시 지금 23억, 24억 왔죠. 네네네. 이게 07년도에서 8년도 주춤하고 올라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은 하나 여쭤볼 건데 네. 네. 잠실에 23억, 24억 정도 되는 30평대 아파트를 네.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요? 유지가 계속 가능하려면 네. 다음 세대들 40대, 30대가 계속 그 가격에 사줘야 돼요. 네. 맞죠? 네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살고 계시는 잠실에는 네. 옆에 살펴보십시오. 제 생각이 맞다면 약 80% 이상이 다 6, 70대일 겁니다. 소유자가. 거의 그런 편이죠. 네. 그렇게 나와요. 네.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욱더 그래요. 이게. 그럼 네. 그 이야기는 앞으로 10년, 20년 안쪽에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맞죠? 네. 듣고 계세요? 네, 팔 수도 있고 또 아니, 증여할 아니. 수도 있고 뭐. 내 얘기는 네. 80대 중반 되면은 수명이 네. 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네. 내 말은. 네. 그게 15년, 20년 안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 가격을 그 밑에 세대가 계속 사줘야 이게 유지가 되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세대 가진 물건은 그러면 20억, 15억짜리는 그 밑에 세대가 또 사줘야죠. 그렇죠. 네. 그게 계속해서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런 얘기 역으로 얘기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직은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것이 두 번째, 제가 아파트를 사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지금 다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네. 첫째가 금리가 내려오니까 돈이 늘어나서 그럴 것이야. 네. 그 이야기는요, 절반도 안 맞아요. 우리 역사상에 금리가 내려오면 무조건 아파트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건 제가 눈으로 딱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네.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도 경제학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지 않다. 그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사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네. 지금 사시는 데가 잠실이라면은 네.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약 50%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갭 투자가 되려면은 네. 7, 80% 이상 돼야 돼요. 네. 그래야 갭 투자가 돼요. 그럼 23억짜리 산다고 하면 갭 투자 하려면 10매덕을 넣어야 돼요. 네. 10매덕을 갭 투자 넣으면서 그거 살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어렵죠. 네. 자기 집이 있으면서 사야 되잖아요. 갭 투자는 네. 네. 안 맞죠. 결국에는 그래서 네. 맨 밑에 저렴한 10억 미만짜리 아파트가 누군가가 하나 사주면 네. 그 사람이 돈을 더 보태가 위에 거 사주고 네. 또 네. 그거 그렇죠. 팔았는 사람이 또 돈을 보태 사주고 또 네. 네. 요 시장만 지금 건건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맨 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거의 100% 대출을 안고 사요.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이 사람들은 가격 떨어지면 전부 다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대출을 안고 산다는 거는 대출을 안지 않고 5년 뒤, 7년 뒤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미리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5년 네. 뒤, 7년 뒤에는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리 사버렸는데. 네. 그만큼 줄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저는 아파트 재개발은 살 때가 아니다. 이게 제 힘들고요.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그래도 나는 재건축을 사든지 야축을 사든지 사야 되겠다. 뭐 내려올 확률이 있더라도 난 사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왜냐하면요. 네네. 저는 아가도 있으니까 네. 안정감이 굉장히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물론입니다. 그걸 네.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 의견은 네. 제가 다 맞다가 아니라요. 제 의견은 가격이 더 떨어질 위험을 안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하신다면 네. 저는 신축 아파트를 사라. 재건축 아파트 사지 아. 마라. 네. 왜? 네. 재건축 아파트가 앞으로 너무 불투명해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을 못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놔놓고 무사하게 잘 되면 괜찮겠죠? 지금 현재는 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네. 추가 분담금이 얼마만큼 나올지도 모르고 네네. 그러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대가 오히려 신축보다 더 떨어져 갖고 지금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재건축 아파트 전체 30평이랑. 가격만 따지지 네. 말고 네네.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받는 거를 보라고요. 이거 한 2, 3년 네. 동안. 네네. 신축에 있는 조정받은 거 이상으로 그게 더 많이 조정받아요. 네. 그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내가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네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세미나에 한 번만 오시면 해결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동구 고덕동에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까 아니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나을까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하는 우리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차동백 대표님의 의견은 일단 뭐 둘 중에서 어떤 선택지를 고민하든지 간에 아파트 가격은 추후에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점 좀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 주셨고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하자면 그래도 재건축보다는 신축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아무래도 불확실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투자 계획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8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랑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도 아이파크 41평 월세를 임대 중이고요. 내년 결혼 예정인데 직장 문제로 잠실 일대 신혼집 마련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송도 아이파크를 매도 후에 현 시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세로 살면서 좀 더 지켜볼지 고민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송도 아이파크를 매도하고 나서 현 시점, 지금 이 시점에 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볼까요? 라고 하는 고민인데요. 자, 역시나 이번에도 또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선택지,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사람이죠. 송도라는 데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는 들어와 있지만은 신도시로 만들면서 전체에 있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 넓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깨끗하고 그런 거는 좋지만은 전체 지역에 비해서 인구 숫자가 적은 것이죠. 그리고 송도라는 것은 갈아타기 하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천하 없어도 가격이 조정받을 때는 서울 중심으로보다는 경기도부터 먼저 조정을 받아요. 아무리 좋은 지역도 그래요. 그다음에 가격이 치고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서울부터 먼저 치고 올라가죠. 그런 의미에서 송도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로 매도는 하시라. 매도는 오케이예요. 그러면 매수를 할 거냐 잠실에. 그것도 아니에요. 송도 아이파크 아무리 팔아봐야 잠실 아파트 사지도 못하고 돈도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실에 가더라도 어떤 걸 사실는지는 몰라도 아마 대출을 받든지 특수한 방법이 아니면 어려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내 자금 사정과 기간을 충분히 조정되는 걸 기다려라. 앞으로 조정될 거냐 안 될 거라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제가 2019년 20년대 아파트 사지만 앞으로 조정됩니다. 할 때
아무도 조정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조정되니까 이젠 또 다 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조정된다는데 다시 또 올라간다고 다들 난리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든 방송인데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 맞다. 지금은 무조건 맞아요. 무리하게 대출을 이용하거나 돈을 더 많이 보태서 가서 올라가면 너무나 좋죠. 문제는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돈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버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대출을 이용해서 갔다가 가격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대출은 대출대로 가죠. 가격은 가격대로 자산 감소가 일어났죠. 내놓으려고 보면 안 팔리죠. 2중, 3중, 4중고가 와요. 실제로 그런 적이 우리 역사에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근데 지나고 나면 다 까먹죠. 그리고 지금 세대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세미나 와라, 세미나 와라. 왜? 세미나 오면 그런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경험치를 다 통틀어 본다면은 매도는 하되 그냥 전세나 월세 살고 매수는 보류를 해라. 충분히 더 기다렸다가 하더라도 늦지 않다. 서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자로 사연을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정확한 자산 규모라든지 어떤 식으로 잠실로 옮기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에서 차동백 대표님과 좀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세미나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요.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송도에서 좀 매도를 하는 건 그래도 그건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수는 조금 보류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0대 미혼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전세 거주 중인데 향후 종부세 등이 폐지되면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일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참 궁금한 질문이죠. 늘 항상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언제일까? 다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내 집 마련의 시기, 과연 지금이 맞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설명할 것이고 내려가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청자는 정책적으로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거기다가 전세금은 올라가고 전세금이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고민이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첫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정책은 크게 얘기했었을 때 규제 정책이 있고 완화 정책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은. 이게 정부가 이런 정책을 써요. 그럼 정부는 자, 부동산 사이클을 방송 보시는 분은 보세요. 이런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이 선상에 있는 이 점들은 똑같은 가격대예요.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때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규제를 써요. 규제 정책을 써요. 이때는 어떤 정책을 쓰냐? 완화 정책을 써요. 이때는 어떤 정책을 쓰냐? 규제 정책을 써요. 이때는 완화 정책. 아니 똑같은 가격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정부는 국책기관 국토부를 통해서 있는 국책기관의 여러 데이터를 다 통해서
이 지점에서는 앞으로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정책 쓰는 사람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쓰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제는 다시 그 가격을 올라가기 힘들어. 오히려 내려갈 확률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씩 완화를 해서 한꺼번에 안 내려가기를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 규제 여하가 똑같은 가격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 정책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가격이 고점을 찍고 삭발 조정받으면서 완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앞으로는 지금 뭐 조금씩 반등하고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이 21년 고점보다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절대 완화 정책을 안 써요. 규제 정책을 쓰지. 완화 정책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그 많은 집단에서 통계 분석하고 기타를 다 했는 결과치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금 상승이에요. 전세금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세금이 오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전세금과 매매 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다다르면 이 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는 시점이 와요. 그때 되면은 갭 투자로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거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대충 전세가율을 70% 이상 갖춰야 갭 투자가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70%도 지금 사실은 30억짜리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20억을 훌쩍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갭이 10억 돼야 돼요. 이게. 그게 70%예요. 그것도 사실은 큰 금액이죠.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금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권에 있는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냐. 제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35%에서 45%를 크게 안 벗어나요. 정말 많이 올라간다 50%. 강북권이나 강서나 강남권, 강남 상구를 벗어난 구역에 가도 전세가율이 45%에서 53%, 50% 내외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되고 1,000만 원, 2천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전세가율이 갑자기 60%, 70%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가 상승을 가지고 매매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너무 터무니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가 전세가율이 7억 5천이 전세라면 50%라면은 그럼 이게 70% 가려면은 전세가 얼마 가야 되냐면 11억 가까이 가야 돼요. 10억에서 11억.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3, 4억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시적으로는 미친 데 간지 모르는 또 계절적으로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상승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끔 만들 때까지는 아직은 너무 멀었다. 한참 멀었다. 한참. 2014년, 2015년 우리가 아파트가 바닥권역이 있었어요. 2007년도 고점 찍고 바닥권. 이 바닥권역에서 전세가율이 70%, 80% 막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 같은 데는 25평 5천만 원, 7천만 원 들고 샀어요. 구입을요. 강남에도 2, 3억, 3, 4억 갖고 다 샀어요. 그랬는 것이 지금은 다 25억, 30억 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은 그때 비하면 전세가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매매가가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만 살고 있으면 계속 전세가 올라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매매가 어떻게 됐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가 설명한 바대로 이거 두 개 가지고 아파트가 계속 밀어 올라간다. 그러니 사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하잖아요. 저는 절대 이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충분히 몇 년을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저것 아니에요. 미리 예단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아니다. 이것 역시 잘못 가다가 주저앉으면 너무 힘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걸 가지고 올라가니까 내가 사야 된다. 저는 반대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 변수.
세계가 전쟁의 어떤 위험도 있고요. 전 세계가 어떤 기후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한 무역 전쟁의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인구 문제도 있고요. 경제 수도 없는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끝 해결이 가장 큰 변수들이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지 말아라.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사실 저도 지금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듣거든요. 아파트 가격 이제 점점 더 오를 거니까 사려면 지금이 적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는데 차종백 대표님 말씀은 지금은 아직 모른다. 아파트 가격 하방 압력을 더 줄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만 듣고 예단해서 지금 집을 매수하는 건 조금 무리한 선택이지 않나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좀 더 고려해서 차분하게 시장 지켜본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이오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60대 은퇴자라고 하시는데요. 현재 판교에 거주 중이시래요. 연금 외에 일정 소득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셨는데요. 여유자금 3억 원으로 노후자금으로 재개발 구역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여유자금 3억 원이 있는데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에서 자, 노후자금으로 재개발 구역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그냥 수익형 부동산 계속해서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이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자, 대표님의 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의견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후라 그랬습니다. 노후. 행복한 노후는 가장 중요한 것이 풍족한 노후가 돼야 됩니다. 자, 풍족한 노후의 기준은 내가 매월 들어오는 월 수입이죠. 그런데 이분은 월 수입이 연금밖에 없답니다. 이 연금 많아봐야 뭐 진짜 200, 300 안쪽이겠죠. 자, 그러면 이분이 이걸 가지고 지금 풍족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시골 생활하고 시골에서 뭐 정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상당 부분을 자기가 충당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생활은 하겠죠. 그러나 도시 생활, 서울 생활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밥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연금 이외의 소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무조건 수익형 부동산으로 사야 돼요. 차익형으로 가시는 게 안 돼요. 무조건 수익형으로. 둘째,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 노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내용이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내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은 적어도 내 노후가 좀 여유롭고 풍족스러워지려면은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걸 잘 지켜야 된다. 이걸 못 지키면은 답 없다 이것도. 무조건 잘 지켜야 된다 이거는. 잘 지켜내야 그나마 이게 내 노후가 어느 정도 되는 거다. 그러면 잘 지킨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위험이 아주 작은 투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큰 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투자로 갔다가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크게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작은 투자가 바로 수익형이죠. 수익형 중에서도 어떤 거요? 안전한 위주로. 계속해서 월세가 잘 나올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런 게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수익률도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특히 저는 꼬마 빌딩이나 상가 이런 것들은 절대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지금
10년 뭐 5, 6년, 6, 7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고민 없다가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적게 낳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6, 7년 전에 5, 6년 이전에 세웠던 계획하고 또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0대 은퇴자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 이젠 정말 풍족한 노후 보내셔야 될 텐데 풍족한 노후는 연금만 가지고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죠. 연금 이외에 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참 금세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있었던 우리 부동산 시장의 경제 이슈들 같이 좀 풀어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대표님께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지구인들의 관심사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 관심사가 바로 우리가 있던 기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 관심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사회. 이 세 가지가 그러면서 아이들은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적게 하고 아이도 적게 낳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나라만큼이라도 가주면은 그래도 그만 할 텐데 너무 급하게 진짜 아이들을 안 놓다 보니까 이게 어떤 충격이 얼마만큼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을 봤더니 5월 달에 강한 고용 지표가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이 좋아요. 고용이 좋다는 거는 금리를 안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금리 인하는 9월 이후에는 가능할 것이야 그랬는데 또 소매 판매를 봤더니 전월 대비 0.1% 늘어나서 원래 예상치보다 원래 예상치 0.3%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침체가 가나? 전체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월급은 받고 해도 소비가 좀 줄어드네? 이게 어려워진다. 금융에 대한 어떤 이자도 뭐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입니다. 청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카드 연체율이 증가가 되네? 이거 미국 경제가 괜찮을까? 이 굉장히 이 두 개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부정적이죠. 부정적. 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는 경기가 좋으면서 금리 인하를 쭉쭉쭉 내리는 케이스는 사실상 생각해 보기 힘들어요. 경기가 안 좋아야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금리 내린다고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거 아니에요. 경기 침체 신호냐? 9월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우리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시기다. 중국을 봤더니 코로나 이전에 20% 수준으로 어려운 경기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0% 수준밖에 안 된대요. 물건 살 사람이 없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혹시 미국에서 재집권하면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아예 단절하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나서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과 맞서서 핵실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움찔움찔하죠. 우리도 정말 걱정이 태산이죠. 이 트럼프의 움직임에.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를 60% 부과하는 것보다 더 강경한 트럼프 진영이에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트럼프 되면은 어떻게 될지 정말 깜깜합니다. 원래 말 지나 보면은요. 한국은 급격한 초고령화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가 상승됐다. 물가 상승으로 저금리는 완전히 우리 코로나 이전의 저금리 그거는 기대하기 힘든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률 지금 해서 금리가 3.5%인데 이게 2%, 1% 갈 거냐?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라고 봐줘야 돼요. 거의.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얼마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한
이게 원래는 그렇게 안 될 거고 내년까지 다 해도 한 1% 내려갈까요? 글쎄 그런 정도 금리 조금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서울 인구 정책의 기본 계획을 한국 서울 인구 기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2년 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된대요. 외국인 간병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답니다. 우리 간병을 누가 해야 돼요? 외국인 해야 되죠. 건강 나이는 70.5세, 기대 수명은 85세. 그러면 약 15년간은 요양을 받든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해봐. 이거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요즘 70세 펄펄 하던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양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2031년에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준으로 약 58만, 약 60만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불과 6, 7년 뒤잖아요. 6년 뒤에. 6년, 7년 뒤에 24년이니까 그죠? 6, 7년 뒤에 사회복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노인 고령자들을 받쳐줄 수 있는 복지사가 평택시 인구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노후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는 정말 향후 앞으로 1년이 부동산 시장은 정말 문제고 내년까지요. 노후는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아요. 은퇴 후에 노후 대비 자산 투자 이거는 정말 서둘러야 돼요.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다른 거 못해. 내 몸이 건강하면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대다수가 나이 60 됐다고 뭐 50 후반 됐다고 내가 곧 죽을 것처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개발 사든지 뭐 사서 재건축 사서 돈을 벌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년만 그냥 돈이 묶여봐 보세요.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엄청난 고통이 올 겁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 지켜내나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세미나를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1시부터 세미나를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셔서 세미나 접수를 하시고 오셔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들은지 궁금한 거 다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미나 논현역에서 합니다. 7호선 논현역이에요. 7호선 논현역. 거기에서 나오면은 6번 출구 나오면 1분 거리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로 오셔서 세미나를 들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투자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사회에. 집에 앉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발품, 제 이야기 다 듣고 발품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발품 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마냥 발품 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충분한 정보들 다 받아들이시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발품을 파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직후에는 연내 기준금리 단 한 번에 그칠 것 같다라는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지표까지도 계속 다 둔화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그런 반면에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참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요. 자,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내가 어떤 무게중심을 잡아야 될지 그 기준점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부동산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다 들을 수 있도록 창구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이 끝나더라도 이 창구 열어둘 테니까요. 전화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38-3971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